민간 개발 사업 기획 및 관리 록봉기 힐스 39기 A조 발표입니다. 록봉기 힐스는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록봉기에 위치한 복합시설입니다. 이 복합시설은 록봉기 힐스 모리타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17년이 걸린 록봉기 유가의 재개발 사업의 하나로서 모리빌딩사가 이 복합시설을 건축하였습니다. 모리빌딩의 힐즈란 수직 정원 도시를 컨셉으로 한 건물을 고층화하고 녹지를 많이 설치한 사례를 말합니다. 모리빌딩의 컨셉이기도 합니다. 아크힐즈는 19년이 걸린 당시 가장 큰 민간도시 재개발 사업이며 복합시설 개발이었습니다. 록봉기 힐즈는 17년이 걸린 록봉기 유가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아자부다이 힐즈는 34년이 걸린 민간도시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일본 도시 재개발 사업의 배경 도쿄는 성장기 과밀화로 인해서 도쿄 도심에서 외곽으로 신도시 개발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교외 단독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하는 미국과 같은 삶의 동경이 한몫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내 철도산업 관련 디벨로퍼와 일본 정부의 교외 확장 정책으로 도쿄 외곽으로 신도시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저밀도 개발이 되고 긴 거리의 통근 거리로서 도쿄 시민들은 지옥철과 불편한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시개발의 상징 20세기 도시개발의 상징이라고 하면 미국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도시개발의 상징이라고 하는 도쿄 록봉기 힐스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도쿄 록봉기 힐스는 20년간 매년 4천만 명의 방문객 수를 기록하여 누적 8억 명의 방문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의 개발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 관광객 이외에도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맨,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외국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는 것이 그 방증입니다. 도시 재개발의 개념 아크힐즈 아크힐즈는 록봉기 힐즈가 개발되기 전에 1986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개발에 19년이 소요됐고 일본 민간주도 최초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버티컬 가든 시티를 지향하는 녹화를 주안점으로 둔 도시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크힐즈는 직주락의 복합개발로 새로운 도시명 라이프 스타일을 탄생시켰습니다. 일본 도시개발 및 재개발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지하 공간을 개발하여 지하 주차장을 상업시설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도시 재개발 개념 록봉기 힐스 21세기 도시 재개발로 도쿄의 랜드마크를 상징합니다. 록봉기 힐즈라는 지역 안에 세계적인 문화 도심을 계획하였습니다. 서브컬처 느낌이 아닌 하이컬처의 분위기를 지향하였습니다. 아트와 인텔리전트를 융합한 복합타운 아텔리전트 시티를 지향합니다. 라이프, 업무, 쇼핑, 아트를 교류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입니다. 록봉기 힐스의 성공 요인 21세기 도시 재개발로 도쿄의 랜드마크인 록봉기 힐스는 지역 안에 세계적인 문화도심을 계획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사람을 불러 모을 전략으로 문화시설을 기획하였습니다. 모리타워 위에는 모리미술관과 아카데미 힐즈를 배치하여 문화와 지성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록봉기 힐즈의 성공 요인으로는 국립미술관 등 미술관이 주변에 위치한 것을 활용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도쿄 국립신미술관과 산토리 미술관, 모리미술관으로 이어지는 뮤지엄 라인은 규모 있는 미술관의 위치가 있는 록봉기 힐스의 장점입니다. 록봉기 힐스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비교입니다.
일본 도쿄 록봉기 힐즈는 모리타워와 아트센터, 레지던스, 아레나, 시네마, TV 아사히 등 여러가지 복합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일본 록봉기 힐스의 약 4.5배에 달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록봉기 힐스는 도시개발에 10여 개의 민간사와 400여 명의 토지 소유주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국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설사에 대해 지급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코레일 철도 부지로 국가 소유의 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발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금과 관련한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록봉기 힐스 개발 시기 일본의 상황입니다. 일본은 장기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여 도시재생본부를 발족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경기 침체를 이겨내고자 범정부적 노력과 특별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정권 때 어반 뉴딜을 추진하면서 특별지구를 설정해 고도 제한을 해제한 일본의 도쿄는 스카이라인이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프로젝트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일본 공무원 국토교통성 기획조정관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다국적 기업 아시아 본사를 도쿄로 유치하는 게 정부의 당면 목표이다 라고요. 만약 한국이었다면 재벌 특혜 등 각종 시비에 휘말려서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록봉기 힐즈에서 배우는 도시재개발 전략. 아크힐즈는 개발 당시 지하 공간을 상업시설과 콘서트홀 등 문화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록봉기 힐즈는 아크힐즈와 차별화를 위하여 현대미술관을 설치하고 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의 결과로 글로벌 기업 유치를 성공하였습니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YTN 김윤경의 생생경제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와 하였습니다. 주민동의 받는 데 14년 걸린 록봉기 힐즈는 이 사업을 겉모습보다는 도시 재생 과정을 닮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잘 살지 못하는 록봉기 구도심을 복합문화단지로 재개발한 성공 사례입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코엑스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개발에서 서울시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비교되는 록봉기 힐스는 모리빌딩이 자체적인 개발 모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발사 자체의 자금력으로 긴 시간을 협의하여 지역가치를 상승시키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국의 사례로 공공개발청을 들었습니다. 이 공공개발청은 지역 커뮤니티의 요구 조건과 디벨로퍼와의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협의하여 기획, 준공, 운영을 감시합니다. 결과적으로 개발 사업의 성공 요인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대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이 공적인 영역에 기여를 하는 기획과 참여자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